예, 이번 이야기도 제주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제주 올레길을 백패킹으로 20일간, 또 오름 여행을 10일, 그리고 자전거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던 3박 4일간의 여행, 즉 34일간의 여행 기록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제주를 10일간 자유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은 군 동기생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1일 차는요, 그때가 1월 15일 날이었는데, 제주 용nhân 용담 도도항 이호태오 해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를 들렸는데, 왜 이제 이쪽 지역을 먼저 가냐 그러면, 제주 공항에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렌터카 회사들이 요 용도암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용도암 가까이 있는 용년이죠. 이제 이게 용년이고요. 이게 용년 공원이죠. 그리고 여기가 전에도 야영을 했던, 올레길을 걸때 야영했던 용년 공원이고요. 이게 용년 앞에 있는 출렁다리죠. 이게 용도암입니다. 예. 자, 용담 아래 보면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해산물 파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파도가 좀 셌네요. 어, 용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 제주공항으로 거의 뭐 1분에 한 대 정도가 될 정도로 그 비행기들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이제 12인승 스타렉스인데, 이 차를 빌려서 여기서 끓여 먹기도 하고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차입니다. 이게 어 이오테오 해변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도두항이라고 돼 있죠. 도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요트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어 바다에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설이죠. 이게 도두항 해변입니다. 예, 도두항의 방파제고요. 어 저 앞에 있는 게 이오테오 해변에 있는 조형물이죠. 마치 트로이 목마를 닮은 모습들. 예,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길에 이제 민가를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1월 중순인데 수선화가 피어 있고요. 소금벌레라 그러는데 바로 그죠. 구엄리 돌염전이죠. 제가 올레길을 걸을 때, 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차피 그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길이 이제 도로를 따라가다가 좀 이렇게 해안으로,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건 또 올레길을 걷던 뭐 차로 가든 비싼 지역을 이렇게 일부 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날에 이제 각지 해수욕장에 와 가지고 인제 야경을, 친구는 차에서 자고 저는 그 옆에다 텐트를 쳤는데요. 이날은 강풍주의보가 내렸을 정도로, 이날이 인제 1월 15 일이었는데 굉장히 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각지 해수욕장 이제 건물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야영을 했고요. 2 일차는 이제 각지 해수욕장에서 금화고름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으로 갔었는데요. 이게 각지 해수욕장 앞에 있는 그 조형물들입니다. 예. 각지 해수욕장 가까운 곳에 해변의 모습들이고요. 이날도 바람이 좀 세서 그러는지 갈매기들이 멀리 날지 않고 이제 그 육지에서 가까운 이렇게 바위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이렇게 돌다 보면 뭐 이런 모습들 수시로 만나게 되죠, 이제. 이게 금화오름인데요. 저는 이제 오름 여행을 할 때 가본 곳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또 군 동기생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저도 한 번 더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금화오름 거의 정상 가까이까지 차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금화오름의 모습이죠. 이게 분화구고요. 또 계속해서 도로를 따라서 돌기 시작합니다. 해변의 모습들이. 이게 이제 협재 해수욕장인데, 저 앞에 있는 저 섬이 비양도입니다. 비양도는 요거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비양도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요 이제 요것도 가장 자료인데요. 비양도 둘레가 3.5km 그러니까 막 길을 따라가면 약 한 3km 정도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비양도는 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한림항에서 비양도로 들어가는 그 배편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한테 참고 자료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저 섬이 협재해수욕장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곳이 이제 비양도라 그러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협재해수욕장의 모습들입니다. 예, 친구랑 같이 한번 찍어봤고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한림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협재해수욕장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림공원 안의 모습들입니다. 예, 한림공원 안에는 이렇게 협재굴과 쌍용굴이 이어져 있는데 그 모습들입니다. 한림공원 안에 있는 동굴이었었고 요거는 이제 또 밖으로 나오면 이제 수석과 분재를 전시해 놓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벌써 이날이 1월 16일이었는데 벌써 매화가 피었네요. 이건 홍매화고요. 자, 이런 이제 그 민속촌을 이제 재현해 놨고요. 저 안에 공작이 한 마리 있네요. 근데 요즘 지붕 밑에도 그 공작이 한 마리 있죠. 공작을 계속 길을 들어서 그저 멀리 날아가지 않고 요 집 주위에서 공작이 살고 있더라고요. 야생에 방사되어 있는 이 공작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공작이죠. 예. 동백꽃이 분홍빛 동백꽃이 말 그대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죠. 예, 동백꽃의 그 꽃말은 뭐 "당신만을 사랑해." 뭐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럽니다. 또 안으로 가 볼까요? 예. 이것도 정말 그 동백꽃 안에 이렇게 그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정말 환상적이죠. 꽃댁을 같죠. 예. 또 인제 수선화가 이렇게 되는데 수선에 보면 이제 이때 1월 16일 1월 중순이었는데 이렇게 그 한림공원 안에 이렇게 수선화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작은 이렇게 그 능선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온통 수선화 꽃이 펴 있었습니다. 수선화의 꽃말은 사랑스럽고 뭐 고결함 뭐 그런 뜻이라 그러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림공원 안에 있는 수선화 꽃의 모습들입니다. 예, 백매화 밑에 수선화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이건 이제 홍매화죠. 홍매화와 수선화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날은 제가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고다라는 그 사이트에서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 시설을 검색해서 요게 이제 발리 뭐 리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한 4-5만 원 정도 되면은 좀 그럴듯한 시설에 잘 수 있었습니다. 이날 둘째 날은 이렇게 여기 발리 리조트에서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자, 3일 차네요. 3일 차는 이제 월령리에서 돌공원, 저지오름, 차기도, 설봉. 여긴 제가 다 한 번씩 다 가본 곳인데 그래도 그 군 동기생이랑 같이 갔으니까 또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군 동기생한테 구경도 시켜 줄 겸 또 지난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협재해수욕장 앞의 모습들이죠. 여기 이제 월령리 그 선인장 자센지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정자에서 야영을 했었죠. 예, 월령리 해변의 모습들입니다. 요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자생지도 문명천 할머니 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게 월령리 말 안인데요. 이게 보면은 안내 그래서 이곳은 4.3 후 장애의 삶을 살다 가신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의 삶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1949년도에 이제 이 제주 지역에 뭐 어떤 알지산 뭐 그걸 토벌하러 그 경찰과 군인이 들어왔는데요. 이 경찰이 쏜 총에 이 할머니가 그때 36살이었다 그러는데 이게 턱을 맞았다 그래요. 턱을 맞아 가지고 이제
턱이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밥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음식 말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 이 할머니가 91살까지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휴장을 남고 55년간 살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삶의 흔적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이 원령리 안에 할머니가 살던 이 터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명천 할머니의 삶터. 그래서 이 이름은 본래 진화영 할머니인데 뭐 이번에 호처럼 문명천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서 일본에 일대기를 적은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문명천 할머니가 살던 그런 집입니다. 보면 요건 이제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옆에 보면은 문명천 할머니 1914년부터 1904년까지, 문명천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 당시인 1949년 1월 12일 한경면에서 토벌대의 총격으로 아래턱을 소실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이죠. 초상을 그려놓은 모습이죠. 자, 이게 원량리의 모습들입니다. 어느 마을 집에서는 저렇게 뭐 공을 들여서 집을 꾸며놨는데 이렇게 꾸며놓은 데도 있고요. 원량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길을 따라가던 그 돌마을 공원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공원을 꾸며놨는데 요건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시설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수석들을 막 전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이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장이 참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이런 조형물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이 돌곤 안에 이제 조형물들입니다. 자, 이제 거기 나와서 이게 저지의 오름을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자, 제가 오름을 소개할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상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저지 오름 전망대에서 이제 저런 푯말이 있는데요. 보면 북경까지는 뭐 1141km가 된다 그러고, 또 독도까지는 638km가 된다 그래요. 저지 오름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 이런 푯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지 오름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 아래서 자 야영을 한번 했더랬죠. 오름 여행할 때. 예. 하늘이 이렇게 시커멓게 먹구름이 덮였네요. 결국 또 이렇게 그 올레길 표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반가웠어요. 이 차도 우리랑 같이 여행을 잘하고 있죠. 자, 이국적인 모습이죠. 예. 이게 차기도입니다. 오징어 널어놓은 거 보니까 생각나시죠? 예, 저 앞에 있는 게 차기도죠. 차기도 등대고요. 이런 날도 바람이 좀 셌는데 바다를 나갔다가 배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어도를 촬영했다 그럽니다. 아마 차기도하고 요 앞에 있는 요 바다 지역 일대에서 이제 촬영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수월봉이죠. 이 밤에 어두워졌습니다. 차기도에서 수월봉으로 가는 이렇게 해변 길입니다. 요거 뭐 걸어서 올레길도 일리 지나가고요. 많이 어두워졌죠. 차가 가긴 조금 좁았어요. 요 지금 도로 왼쪽에 보면 아스팔트 길이 있어 걸린 이제 차들이 다니고, 요 길은 주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게 수월봉에 있는 고기 기상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흘째는 바로 이 기상대 밑에 주차장에서 이제 차박, 즉 차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습니다. 자, 4일째는 이제 마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사유배지와 용머리 해변을 가게 됐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수월봉 아래 있는 주차장 차박을 했던 곳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한림항 쪽으로 갑니다. 마라도를 들어가려고.
이게 신도 1이 그랬는데요. 함께 갔던 군 동기생의 그 모습을 찍어 놨는데 왜 여기를 찍어 놓냐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하멜이 그 표류해 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상륙했던 곳이거든요. 하멜이 본래 인도 자카르타를 출발해서 일본 나카다로 가다가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풍랑을 만나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때 그 배에는 64명이 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육지로 상륙한 사람은 36명밖에 안 되니까 28명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신돌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쪽 앞에 있는 이 해변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를 여기다 적어 놨죠. 이 땅에 떠도는 영혼들이여, 폭풍의 바다에서 숨져간 그대들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 하느님조차 못 들었으니 오죽 원망하였으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하멜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면 용머리 해변에 가면 이제 하멜 그 전시관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림항이 아니고 모슬포항에서 마라도를 들어가게 되네요. 저 앞에 있는 게 마라도입니다. 이 마라도 선착장이고요. 선착장에서 이제 마라도를 올라가는 길인데요. 마라도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왼쪽 능선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 능선입니다. 능선 위에서 바라본 모습, 저 밑에 건물이 있는 그 오른쪽이 선착장입니다. 올라가면은 이런 등대가 있죠. 멋진 등대가 앞에 있는 저 비석 같은 것들이 세 개의 등대들을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성당도 하나 있더라고요. 성당에 보면 앞에 이런 성당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그 최남단 이런 게 표지석이 하나 붙어 있고요. 요 앞에 아주 그 갯바위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 집들이 보이죠. 저 집으로 가면은 이런 이제 마라도에 가면은 뭐 짜장하고 짬뽕이 유명하다 그래서 뭐 마라도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기 이 집에서 이게 짜장이나 짬뽕을 드시고 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 짜장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이게 마라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아까 그 성당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도 절도 하나 있더라고요. 마라도 안에. 이제 그 마라도를 한 바퀴 거의 다 돌아왔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할망당, 애기업계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다다 제사 지내는 그런 시설이죠. 이렇게 안에다 촛불 켜놨네요. 저 외에 그 공개선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 보이죠. 여기서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런 전기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제 마라도를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 줄을 서 가지고 저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사 유배지를 가게 됐거든요. 추사는 이렇게 현종 6년 1840년 55세 되던 해에 억울한 운명에서 제주도로 유배되어 현종 14년까지 약 9년간 이곳에서 머물렀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모슬포에서 가까운 그런 곳, 서귀포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사가 유배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 추사관 그래가지고 이제 추사의 여러 가지 작품들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복원해 놓은 것 같아요. 추사가 이제 여기에서 유배생을 했다는 거죠. 추사가 유배했던 그 시설을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추사고요. 오른쪽은 초의 선사죠. 이제 초의와 추사는 이렇게 나이가 같다 그럽니다. 동갑내기가 됐는데요. 추사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되면요. 추사가 15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첫 번째 부인은 좀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3살이 되었을 때 둘째 부인으로 야한 이씨를 이렇게 맞아들이게 됐는데요.
추사가 57살이 됐을 때, 즉 이 제주도에서 기양을 살고 있을 때 그 추사의 둘째 부인이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추사가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이런 글을 적었다 그러죠. 어찌하면 저승의 월한 노인에게 하소연하여 다음 생에는 우리 부부 바꿔 태어날까? 내가 죽고 당신은 천리 떨어진 곳에 홀로 남아 당신에게 이 비통한 마음을 알게 할까 하는 이런 애통한 글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글도 이제 제도까지 머니까 부인이 돌아간 한 달쯤 뒤에 이제 추사가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이런 애통한 글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게 초이가 제주도로 추사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약 한 6개월간 이렇게 함께 생활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추사 유적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삼방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삼방산에 이렇게 자연 동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삼방굴사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초이가 생활을 하면서 추사와 또 교류를 했다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추사가 제주도 유배중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쳤던 그런 모습이고, 이게 창고처럼 길게 지은 게 추사관입니다. 추사관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추사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나와서 추사 유배지가 있는 동네의 모습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추사 유배지에서 멀지 않은 용머리 해안을 가게 됐거든요. 자, 이게 용머리 해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달리 용을 좋아하죠. 저 앞에 있는 게 하멜이 타고 왔던 그 배를 모형화시켜서 이제 전시관입니다. 이제 보면 배 후미에 보면은 하멜 상설 전시관 이렇게 돼 있죠. 요는 이제 하멜 기념 탑이고요. 요게 보는 저 뒤에 있는 것이 삼방산입니다. 삼방 요건 어디냐 그러면 여수에 있는 여수항에 있는 하멜 등대입니다. 여수 하멜 자, 앞에 거를 잠시 꺼내 놓고요. 하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되면요. 하멜은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선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1653년에 이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났어. 근데 64명이 있었다 그래요. 28명 죽고 이제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박연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도 이제 네덜란드 배를 타고 가다가 또 이제 배가 풍랑을 맞게 돼서 작은 보트를 타고 육지로 지금 물을 구하러 왔다 가난하게 붙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 소속돼서 이렇게 대포를 이렇게 좀 개량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같이 왔던 두 사람의 동료들은 이제 병자호란테 전사를 하게 되고, 박연은 한국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의 후손까지 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박연이 이 하멜이 표류된 뒤부터 한 2달쯤 뒤에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왔다. 아마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제주도에서 이런 서양인들이 있다는 장계를 오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걸렸겠죠. 박연이 왔는데 이 하멜이 네덜란드인 사람인 줄 알고는 지금 옥기지에 젖도록 울었다. 그런데 이제 하멜도 이미 한국에서 한 26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 말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한 달 정도 같이 기거를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 말을 이제 습득하게 돼서 통렬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서울로 이제 하멜 일행들을 이제 다 이렇게 압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박연은 서울 훈련도감의 외국인 부대에 이제 부대장격인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멜 일행도 거기에 소속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소속돼서 이제 그런들 융성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죠.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나가사키로 가야 되거든. 나가사키에 가면 네덜란드에 무역 사무실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이제 청나라에서 우리 조선으로 1년에 한 2-3번 정도 사신들이 오는데,
이 중에서 일행 두 사람이 청나라 사신 일행에 이제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이제 사단을 벌인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때 효종이었는데 효종은 이제 청나라를 좀 치고자 하는 그런 북벌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나라에 좀 알려질까 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사신들을 좀 뇌물을 주어서 입막음을 하고 이 청나라 사신 일행을 앞을 가로막았던 이 두 사람의 네덜란드인 즉 하멜의 동료들이죠. 이 사람은 뭐 감옥에 갇혔다가 뒤로 죽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일이 있은 이로부터 이 하멜 일행을 저 전라도로 이렇게 또 유배를 시켜버리죠 이제. 그래서 전라도 순천에 5명, 강진에 5명, 그다음에 전라 자수성에 12명이 이제 유별됐다 그러는데 이 하멜은 전라 자수정 성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여기서 한 6년 정도 생활하다가 이제 그때 이 전라 자수영에 현감이 좀 그래도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하나 사 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고 네덜란드까지 가서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게 적었던 얘기. 또 얘는 하멜이 포수이기도 하고 또 서기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인도 회사에서 14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부록으로 조선의 이제 정치와 경제와 생활상들을 기록했다. 이것들이 이제 출간이 돼서 유럽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자, 계속해서 뒤로 가보죠. 이게 이제 하멜 기념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하멜이 전라 자수영 소속으로 이제 유배됐다 그런데 전라 여수 항에 있는 하멜 등대고요. 하멜 등대 옆에 거기도 하멜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본 하멜 등대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시면 밤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한양대 황우치 해변이라 그러는데 아까 하멜 기념비 탑 아래서 내다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벌써 하루가 저물어 가죠. 저 아래가 용머리 해변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5일차입니다. 이제 가파도와 모슬포와 성박물관을 갔는데요. 이게 모슬포 해변에서 이제 가파도 선착장이네요. 이게 가파도 모습들입니다. 가파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들이 있죠. 이제 빨간 길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이 이제 둘레길입니다. 가파도의 모습이고요. 자전거를 빌려서 한 바퀴 돌았죠. 이 지역은 가파도의 모습입니다. 예, 가파도의 해변들의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리밭이 푸르죠. 가파도에서는 3월 말서부터 5월 중순까지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가파도 중앙에 가파도 섬이 한 70m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표고가 보면 가운데 이렇게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의 모습들입니다. 이 가파 초등학교가 그래도 있고요. 지금은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축소돼 있겠죠. 이제 거기에 있고요. 가파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69회 졸업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제부터 역사가 오래됐죠. 이제 가파 초등학교 보면 김성숙 선생님 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항일 운동을 하셨고요. 또 여기다가 가파 초등학교 되니까 신유여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가파도 주민들을 일깨웠다 그래요.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여기다 이제 가파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동산을 세워놨습니다. 거기 가파도에도 이렇게 현무암으로 조각했던 이렇게 간음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교회도 있네. 이게 좀 높은 데서 바라본 가파도 해변입니다. 가파도에 있는 올레길 표시고요. 가파도의 집들입니다. 여기는 지붕이 이제 바람에 날려가 잠깐 튼튼하게 스레트 지붕 같은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가파도 개경 120주년 그랬는데 가파도에 사람들이 와서 농토를 일궈서 농사를 지었는 지가 120년이 된 기념비를 세운 거죠. 제법 오래된 거죠. 가파도에 사람들이 살게 된 지가. 자, 이게 또
제단 이렇게 되는데 가파도 인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고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왔죠, 육지로. 다시 이제 모슬포 쪽으로 가는데 해변의 모습들입니다. 알뜨리 비행장 경납고 이렇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올레길 걸을 때도 한번 이 지역을 소개했을 때요. 모슬포에 있는 알뜨리 비행장의 경납고고, 경납고 안에 있는 철사로 만들었던 그런 모형 비행기죠, 이제. 이 모슬포 비행장에서 인제 일제가 그 마지막 뭐 발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이 좀 어 그런데 여전히 가미가제 훈련을 이 모슬포 지역에서 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멀리 집들을 보니까 고풍스러운 집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4.3 유적지입니다.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유적지를 굉장히 크게 조형을 잘 해 놨더라고요. 이게 서달오름이라 그런 곳인데요. 그 희생자들을 전부 못에다가 이렇게 인제 매장을 했다는 거죠. 앞에 뭐 주차장 겸해서 이게 굉장히 넓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화의 소녀상이 하나 있네요. 다음에 이제 송악산을 가게 되는데 송악산도 이제 제주의 이제 중요한 이게 관광지입니다. 저도 이제 올레길을 걸을 때도 여기를 지나갔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여기를 지나가게 됐거든요. 관광객들이 막 저 앞에 있는 산이 이제 삼방산이죠. 송악산 둘레길의 모습들입니다. 이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주도 자유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가더라도 여기를 꼭 가실 거예요. 앞에 있는 깃발 올레길 표시 보이시죠? 제주도 송악산의 외로운 일제 동굴진지 그런 이게 인제 일제 동굴진지입니다. 그 보면 이게 제주에 보면 성가 건강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그냥 줄여서 성박물관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대의 성, 중세의 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성에 대한 지식과 또 뭐 성애를 다룬 성애가 굉장히 우리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주제의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요새 좀 모습이 재미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 일차는 이제 갈치국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5 일차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한 어 300장 정도의 사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에서 벌써 시간이 한 뭐 30 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빠르게 뒤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저 앞에서부터 다시 인제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약 한 300장 정도의 사진을 소개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6 일차부터 10 일차는 또 2 편을 다시 만들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추사 김정희와 또 하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전체적인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